자,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이죠. 오늘도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고쇼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바로 설 수 있는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오늘도 지난주 VIP 모의계좌 1위를 기록한 김동우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이슈가 많았어요. 네. 삼성전자 이슈가 그래도 제일 큰 화두였는데 오늘 일단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오늘은 항상 악재나 호재나 마찬가지인데 상투권의 호재나 악재는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고 바닥권의 호재나 악재는 매수로 대응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답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의 이제 상승 경기상에서 끝나고 나서 2년 가까이 조정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권이라고 보고 또 이번 그 하락 기간이 거의 20개월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기간도 이제 통상적인 한국의 주식 하락 중기 조정의 하락 기간에 꽉 채운 그런 상태이고 특히나 이번 하락은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의한 달러 유동성 축소로 인한 1차 하락과 또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로 인한 2차 하락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제 큰 대바닥이 나왔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제 뭐 조금 더 형이 무거워지든 또 가벼워지든 이 시장의 큰 이슈 사항이 되긴 어렵다. 이미 그 많은 뭐 요소들이 이거보다도 훨씬 또 큰 그런 태풍 같은 이슈들도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나온 이슈라는 점에서 오늘은 뭐 이 악재는 오히려 매수 대응의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대바닥에서는 항상 우량주 그리고 또 실적주 그리고 미래 비전이 큰 종목, 성장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종목들, 핵심 역량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을 포트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이 2년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상승도 한 2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PBR이 뭐 0.7에 와 있다. 지금 청산 가치의 70% 레벨에 와 있다. 75% 정도 되겠죠. 와 있다라는 그런 그 측면을 고려할 때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기보다는 이 IMF 저점 그리고 금융위기 저점과 같이 이렇게 좋은 10년 만에 오는 큰 하락장 저점권에서는 주도주는 벌써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가다가 오늘 같은 이슈에 잠깐 흔들렸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황금 포트에 채워넣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좋은 매수 기회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닥권의 호재나 악재는 매수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매니저님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바닥 다지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해볼 만한 섹터나 유망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어제까지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넓은 측면에서 이 뷰를 아주 크게 보면서 좀 갔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오늘 콕 찍어서 왔습니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주도주가 형성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또는 국가의 어떤 비전, 예를 들면 뭐 한국의 경우에 과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국가적인 정책 그 방향성이고요. 정책 비전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많은 정책들에 따라서 주도주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그 산업의 흐름에 변화와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1800년대 중반에 시작됐던 산업혁명은 200년간의 이제 산업혁명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화가 타겟이었던 그 목표를 이뤘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회, 그게 바로 이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소위 그 지능화 사회로 인한 진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얘기를 드렸던 소위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도 결국은 바로 이 지능화 사회가 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고도화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외된 국가는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건히 한 국가는 세계 최고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길이라는 키워드로 비록 모멘텀이 형성이 됐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20년 대계, 심지어는 50년 대계, 100년 대계를 위한 큰 산업적인 컨셉을 작성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산업들이 깨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지금 지수의 하락은 아까 말씀드릴 때 미래 큰 비전을 갖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기회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측면, 산업적인 트렌드, 앞으로의 지능화 사회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국가의 비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항상 무릎에 사는 김동호 매니저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기 때문에 단기 투자적 관점에서보다는 중기 투자를 하고 기술적 관점에서는 무릎을 지날 때 사서 어깨에 팔자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제 지수 하락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경합주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릎 공략을 했다면 지금은 이런 앞으로의 장기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계획과 맞물리는 그런 비전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주에 1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철저히 무릎을 지날 때는 급등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다지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어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지수의 흐름이 하루하루 또는 이틀 하루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소위 랜덤한 등락을 보입니다. 이 랜덤한 등락에서 지수의 흐름을 보면 불안해서 주도주를 살 수 없고요. 주도주는 이런 랜덤한 흐름에서 음선이 떨어지는 날, 오늘 같은 이런 날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면 여러분 포트의 아주 최고의 종목들로 엑시스 같은 종목들, 그야말로 20년 전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중에서 진흥화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흥화 사회를 규정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죠. 이 사우스 코리아를 하나의 인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인체 내에서 보시면은 많은 컴퓨터들이 존재를 하고 컴퓨터는 결국 기본적으로 컴퓨터 내에서도 이제 두뇌의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 저장하고 그리고 정보를 연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단계 정도까지 직전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도체의 역할인데요. 두뇌 이런 그 프로세싱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화 사회 사람으로 따지면 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기억력이 뭐 감퇴되거나 또는 이 연산 능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도 없고 현명한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이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이 지능화 사회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그런 뇌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컴퓨터로 따져도 그렇지만은 네트워크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는 건 신경망을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망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고 채집되고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신경이 전달되는 이런 네트워크가 바로 사실은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의 5G를 포함한 통신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달을 할 때 이제 뭐 의사결정을 전달한다든지 또는 뭐 전반적인 밸런스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뭐 일단 기분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뭐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려는 거지 또는 날이 뜨거워서 소위 체온이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운용해 주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로봇을 통해서 뭐 산업 현장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또 뭐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것도 일종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팔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람이 했던 많은 물리적인 일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 정신적인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 섹터들을 보면은 하드웨어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운영하는 관리하는 이런 것들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를 정보가 흘러다니는 그
길목에 사람의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그 실행을 하는 팔다리의 역할을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 로봇,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말단을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 사회를 잘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분야. 물론 이제 비메모리 분야의 연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비메모리가 저희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우리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는 세계 랭킹 2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강국이고요. 뭐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에 10번 나가면 한 9번 정도는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반도체 분야는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미국이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은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영어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 체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강세를 띠게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특히 지금 미국과 그리고 그 하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인도, 이런 나라들이 소프트웨어 강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강한 또 하나의 섹터는 바로 촘촘하게 연결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덩어리가 작은 것이 약점이었었는데 지금 촘촘하게 컴팩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화되어 있는 이런 작은 나라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촘촘한 네트워크와 소위 지연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통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5G의 어떤 컨셉상의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가장 근처에 있고 효율성 이 제일 좋은 세계 최고의 통신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정보 흘러다니는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앞으로 진화 사회의 핵심적인 어떤 경쟁 우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때마침 그 일본이 또 관련 분야를 공격해 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한테 던져준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에서 우주의 기운이 한반도로 모인다, 이것이 남북 통일을 두고 한 얘기다.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 한반도에 지금 그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서 인공지능 사회와 관련된 지능화 사회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졌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을 보이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인 대응은 반도체 분야에 잘하는 부분은 이제 제조 최종 단계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생태를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밸류체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품 소재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 그리고 또 우리가 일부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약점이 있는 부분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그 소위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정책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 분야의 성공 모델이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산업 쪽에도 미래 자동차, 항공 우주 산업까지의 이 모델링을 확장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샘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SNS텍. 오늘 뭐 삼성전자 건 이재용 부회장 선거권으로 조금 쉬었지만 상승 추세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사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파란 선 넘어간 자리가 무릎에 해당되는 자리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 중에 KMW의 바로 이 3월달 자리다라는 거 참고해서 지금 자리 이런 종목들을 산다면 앞으로 1년 동안 대시세, 큰 시세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말고도 또 남아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매니저님, 이 종목도 무료 방송에서 알아갈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금 왜 이 종목들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고 5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